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입니다. 18일. 이걸 못 바꿨네요. 18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탐욕과 공포와 끝없는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호석 애널리스트가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유튜브가 화제다. 이래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왜 불로소득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좀 뭐 또 할 건 아니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탐욕과 공포와 끊임없는 싸움이다. 주식시장 이제 투자라는 건 그래요. 투자라는 것은 올라가면 더 막 뭐 더 사고 싶고 막 근데 빠지면 또 막 팔고 싶고 막 이런 것과의 계속된 싸움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하반기 특히나 뭐 10월 이쯤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너무 빠지더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하우스가 SK증권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막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다. 왜냐면 모두가 더 좋게 보니까 이게 탐욕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 시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강 상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최근에 워낙 뭐 대선 이후로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만 좀 쉬자. 너무 힘들어. 막 산에 올라가다가도 막 중간에 쉬잖아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전부 다 조금 쉬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좀 덜 빠졌다. 뭐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냥 조정 구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거는 많지 않고요. 음,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뉴스를 한번 좀 보면요. 이 조정의 원인은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 사실 이제 계속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가 있습니다. 기대라는 거는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야 경기 좋아지겠다. 야 내년에는 진짜 얼마나 좋아질까? 그리고 인플레도 오지 않을까? 막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 회복될 거야. 막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됐는데 실제 아니 그래서 그 데이터 한번 까봐. 야, 소비를 얼마나 하니? 아니면 지금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 지표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디플레 아니야 이거? 어 그런 얘기들 그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나 채권의 금리 뭐 이런 부분에 좀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의 영역은 계속 살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고 또 어쨌든 내년엔 좋아지겠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까보면 이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회복이 느려. 파월도 어제 보면은 빠른 코로나 확산 때문에 경제에 아주 중대한 위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경제 회복에 이거 갈 길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계속 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는 낮을 거고요. 어제 이제 금리도 많이 빠졌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기대하고 실제하고 요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구간 어디 너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는 살아 있는데 실제로는 좋지 않은 구간 이 구간 아주 스윗 스팟에 있으면 주가는 제일 좋습니다. 계속 말하는 제가 골디락스 국면이라는 거예요. 경기는 좋아지고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부양책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스윗 스팟이고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가 너무 더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면은 좀 더 힘들어지겠죠. 향후 몇 달 동안 매우 힘들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라가르드 총재도 ECB 총재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도 ECB 부양 계획은 안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백신에도 코로나 부양책은 안 없어진다. 긴축은 없다.
S&P 500은 S&P에서는 내년에 은행이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지연됐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려워질 거라는 노직은 내년에도 또 이걸 구조조정 지연시키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논란 많습니다. 이거 뭐 누구를 위한 돈이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막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게 그만큼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걸 상징합니다. 네. 머스크가 3위 부자. 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30조 원이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에서 추가 채권 매입 저울질 벌써 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FOMC는 어, 야 이거 지금 채권 매입의 만기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다양한 논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 3일 기점으로 나스닥 급등하고 있고요. 요 정도 올랐으면은 쉴만합니다. 사상 최고치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또 보면은 3만 포인트가 사실 뭐 되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 펀더멘탈리 중요한 숫자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심리적인 넥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3만 포인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좀 팔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식을 뭐 그만둬야 됩니까? 전혀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고 어제 다우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은 0.2%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어제 좀 많이 빠졌네요. 4bp요. 결국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는 정말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채권 하시는 분도 막 저하고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생길 정도로 금리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는 0.8에서 0.9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좀 빠졌다. 경기에 대한 걱정을 또 해야 되니까 채권을 좀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한데 비트코인 얘기 어제 또 4%또 올랐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숏캐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사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공부만 시켜드리는 걸로. 자, 테슬라가 어제 8% 올랐는데 사실 시간에서 15%까지 오르고 장중에 좀 그 정도까지 오르는 구간도 있었는데 좀 조정은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 올라간 뭐 지수 편입된다는 건 대단히 큰 이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신고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결국은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거에 상징적인 게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요 이슈로 뭐 그런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게 뭐 패시브가 억지로 사거나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빅스는 또 어제도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빠졌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공포 그리고 탐욕 어떻게 싸워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좋고 제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그리드 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CNN에 보면은 요게 이제 계속해서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게이지를 만들어서 한 7가지 정도 인덱스를 찾아봤더니 야 이거 보니까 되게 야 사람 시장이 너무 그리드한 것 같다. 탐욕스러운 것 같다. 그러니까 니네들 내가 알려주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있잖아 탐욕하고 싸워야 돼. 야 내가 지금 너무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닌가? 요런 탐욕이랑 싸워야 되고 요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공포. 야 시장이 너무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는 공포랑 싸워야 돼. 막 주식 팔고 싶어도 좀 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탐욕이니까 주식을 막 더 가고 싶어도 아니야 그래도 좀 참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의 영역은 그리드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익스트림 그리드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마켓 모멘텀, 그리고 풋 앤 콜 옵션, 그리고 정크 본드 디맨드, 그리고 세이프 헤븐 디맨드, 그리고 스탁 프라이스 브리스, 그다음에 마켓 볼입니다. 자, 이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은 딱 봐도 주식 시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옵션 시장에서도 탐욕스러운지 보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보고요. 특히 정크 본드, 하이힐드죠.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이런 부분 보고요. 그리고 변동성 봅니다. 마켓의 모멘텀은 125일선 기준으로 얼마나 더 위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을수록 그리드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풋콜 레이쇼는 풋과 콜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콜 옵션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그리드 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크 본드가 야, 이 정도면은 너무 금리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리드 안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도 채권을 너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만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두 간의 리턴의 차이를 보고 그리드 하다라는 걸, 주식이 지금 성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는 익스트림 그리드였는데 지금은 그리드로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넓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변동성은 아직 이제 뉴트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11월 3일 대선이 있었을 때는 익스트림 피어에 있었던 극단적 공포의 구간에 있었던 변동성은 좀 낮아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김선태 씨 주말에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어제 이제 영상 하나 올리셔서 저도 가끔 종종 봅니다. 너무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뭐 말투도 막 되게 특이하세요. 막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못 따라가겠어요.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재밌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는 레이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소개해 주면서 얘기 나왔던 게 개별 주식을 많이 사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개별 주식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를 많이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영상 뭐 단테님이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필수 소비재를 많이 샀던 이유가 뭐냐면요. 채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채권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간 전망에서도요. 자, 이제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도 있고, 돈을 저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나마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이 빠질 때 해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주식이 빠지는데 채권 가격은 오르니까 나는 주식 빠질 때를 대비해서 채권도 그냥 사놓으면 마음 편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을 해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채의 선호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BOA에서 조사한 결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더 낮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이 더 큰데, 우리가 3월 코로나 상황에서 봤더니 야, 주식 빠져가지고 내가 힘든데 채권도 같이 빠지더라야. 채권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채권이 주식의 해지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에셋 얼로케이션 보시는 분들에서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국채가,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해지할 수 있는 수는 없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S&P 500 풋 옵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조만간 또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주식을 해지하기 위한 약간 채권스러운, 채권 라이크한 그런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그런 주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테님의 그 소개 자료에서 보면 스테이플,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잖아요.
실적이 꾸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듀레이션,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등등등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입니다. 탐욕과 공포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고요. 음, 어제 댓글 보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이거 가지고 약간 좀 놀리는 거 아니냐, 그만 놀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뭐 그걸로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처음에 이제 보니까 최근에 저희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이제 10,000분이 조금 넘고 이제 뭐 11,000분 이 정도 되는데,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말면 어떠지?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걱정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안 싸우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뭐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이게 이제 그 막 5만 명이 넘어가고 10만 명이 넘어가면 악플이 더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던 단테님은 아예 댓글도 안 본다고 하시던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지금 훨씬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이호석이었습니다.